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되게 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섰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아직 내부자 매도에 관해서 되게 여전히 이야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되게 뭐 내부자들이 지금 털고 있으니까 빤스런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투자자들 뿐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외국 애들도 지금 이걸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실 이게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지금 요 며칠 계속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공포감을 좀 조성하는 뉴스가 계속 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전에 영상에서 이제 이 뉴스에 관해서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한번 이제 공식적으로 SEC에 좀 등록된 자료를 좀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공포심을 가질 만한 뉴스인지 이제 자료들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전에 이제 임원들 전부를 다 이제 살펴보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장 중요한 멤버인 이제 코파운더들을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펠렌티어의 이제 회장이신 피터 틸 형님의 자료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상장 전에 제출하신 이제 기준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게 지금까지 거래된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이게 또 너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9월 20일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 수량은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알고 싶은 부분은 이제 대략적으로 얼마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 주식에서 얼마 정도 팔았는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9월 22일에 등록된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료를 쓰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이제 피터 틸 형님이 가진 총 주식수, 이제 9월 22일자의 기준으로 된 주식수입니다. 이제 이 자료를 보면은 일단 틸 형님이 소유하고 계신 클래스 A 주식수는 대략적으로 59밀리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클래스 B는 이제 251밀리언 정도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틸 형님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다른 이제 코파운더들이랑 좀 다르게. 이제 그 이유는 틸 형님이 보유하고 계신 그 애필리에이트 컴퍼니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이 회사들로 이제 분산시켜서 이제 펠렌티어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건데,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인다이렉트라고 여기 I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런 많은 회사들에 분산시켜서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예요.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모든 회사의 최종 이제 디시전 그 권한을 피터 틸 형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틸 형님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주식 수인 거죠. 아무튼 정말 이 숫자들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매도한 거를 감안을 해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제 락업 해제 후에 20밀리언을 파신 게 이제 뉴스에 나왔죠. 뭐 20밀리언만 보면은 굉장히 큰 액수가 맞아요. 큰 액수가 맞는데, 이게 클래스 A랑 클래스 B를 합친 수를 비교해 보면 사실 얼마 안 판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정말 아직도 어마어마한 수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클래스 B가 클래스 A로 언제든지 이제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건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어쨌거나 틸 형님은 정말 아직도 어마어마한 주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스티븐 코엔이잖아요. 스티븐 코엔인데 이제 이분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러 공포 심리가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90% 이상 매도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것 때문에 많은 뭐랄까 좀 노이즈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자료를 보고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스 A는 2.4 밀리언 정도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B는 12 밀리언 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는 4.8 밀리언. 이게 이제 올해 7월 27일까지 만료인 스톡 옵션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에 행사를 하시겠죠, 이거를. 그리고 이제 12 밀리언짜리 만료일이 2030년 6월 8일에 있는 스톡 옵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13 밀리언 규모의 2032년 8월 20일에 만료되는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 뉴스에 보면은 이제 90% 이상 매도를 했고, 그 주식 수가 이제 2 밀리언 정도였다. 라는 매도 뉴스가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2 밀리언은 여기 클래스 A에서 보면은 90% 가량이 맞는데, 스티브 코엔 이분은 여전히 이제 10 밀리언이 넘는 클래스 B 주식을 보유 중이십니다. 그리고 또 7월에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하시면 추가로 4.8 밀리언을 더 가지시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 스티븐 코엔도 어마어마한 주식을 보유 중이시라는 거, 그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EO인 알렉스 카프 형님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클래스 A는 약 20 밀리언 정도 가지고 계시고, 클래스 B는 13 밀리언 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점이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는 올해 12월 3일에 만료가 되는 69 밀리언 정도 규모의 스톡 옵션이 있으시고, 그 후에는 2032년 8월 20일에 만료되는 141 밀리언 규모의 옵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카프 형님은 아직 락업 해제 후에 매도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죠. 어찌됐든 여기도 같은 스토리예요.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주식을 보유 중이시고, 특히 올해 안에 만료가 되는 69 밀리언 정도의 스톡 옵션을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행사를 하시면 또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또 파실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많은 주식을 앞으로도 결국엔 계속 파실 거예요. 매부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식을 팔 겁니다. 조금씩 계속 팔 거예요. 이게 근데 거의 모든 실리콘밸리의 테크 회사들이 이런 구조로 작동을 해왔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아마존, 얘네들이 이제 상장일부터 지금까지 매도해온 규모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다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펠렌티어도 같고, 이제 내부자들이 어마어마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들은 계속 팔 거고, 또 특정 성과를 또 달성하면 또 보상으로 주식을 받겠죠. 그럼 또 그 주식을 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회사가 10년, 20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매도인데, 매도 뉴스인데,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너무 휘둘리면은 절대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고, 매도 뉴스가 나올 때마다 벌벌 떨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의 내부자 매도가 펠렌티어의 기업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이슈들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주시를 해야 되고 팔로우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 뭐랄까, 기업의 가치를 진짜 하락시킬 수 있는
더 큰 문제들은 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내부자들이 내부자들의 매도가 일절 리스크가 없다라는 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고 진짜로 리스크라고 생각될 때는 뭐 예를 들어 파운더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뭐 전량 매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한 90% 정도 이상을 매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문제가 되겠죠. 될 거고 이 파운더들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다.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정말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굳이 강조를 해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역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펠렌티어의 매출 성장률이겠죠. 매출 성장률이 목표한 수치대로 성장을 하는가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기별 실적 발표랑 애니얼 리포트 이런 것들을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주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의 성장률이 생각보다 너무 더디다. 아니면은 설정해 놓은 수치랑 괴리감이 너무 커진다. 그때는 진짜 진지하게 앞으로도 펠렌티어에 계속 투자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큰 리스크는 보드진에서 만약에 좀 잦은 교체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 사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라이벌 업체로 이직을 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또 역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를 저희가 상상할 수 없듯이 펠렌티어 역시 예를 들어 뭐 피터 틸이나 카프 형님이 없는 펠렌티어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아니면은 뭐 샴쉔커가 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슈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라이벌 회사들의 성장도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펠렌티어의 가치보다 더 뛰어난 회사가 생긴다면 저 역시 굳이 펠렌티어에 목매여서 투자를 할 필요는 없죠.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펠렌티어의 가치가 활약하고 있는 섹터 안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냉정하게 펠렌티어가 뒤처진다고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더 가치 있는 회사가 나타난다면 저 역시 과감하게 더 뛰어난 회사로 방향을 틀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리스크들을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부자들이 조금씩 매도하는 건 계속 10년, 20년 앞으로 쭉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지금은 펠렌티어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락업 해제라는 큰 이슈를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부자 매도 뉴스를 좀 엄청 크고 자극적이게 다루고 있는데 펠렌티어가 장기간 운영이 되면 나중에 솔직히 이런 정도의 매도 수준으로는 뉴스에 일일이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추가 락업 해제 그리고 이제 블랙아웃 피리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추가 락업 해제에 대해서 여전히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유독 제가 보기에는 한국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켓빗.com에 나와 있는 그 3월 29일에 IPO 락업 해제일 그 차트가 있는데 그 차트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계속 리서치를 해봤는데 정말 이 추가 락업 해제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추가 락업 해제라면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텐데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나 뭐 해외 유튜버 그리고 블로거 그리고 레딧 커뮤니티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10K 그 애니얼 리포트에서도 보시면 락업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팔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따로 추가 락업 해제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추가 락업 해제가 정말 있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블랙아웃 피리어드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블랙아웃 피리어드가 적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내부자들이 회사 정보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부 정보를 악용을 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리스크를 막아주기 위해서 좀 존재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내부 정보를 알고 이제 사고 파는 거를 막기 위해서 블랙아웃 피리어드가 설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수합병 정보 같은 거를 미리 알고 이제 이익을 챙기려는 거를 이제 막을 수 있게 블랙아웃 피리어드가 또 설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IPO 발표 전에 블랙아웃 피리어드를 설정해서 이익을 챙기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만약에 설정이 되려면 다시 있을 2021년 Q1 실적 발표에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5월이 예상이 되고 있죠. 이 블랙아웃 피리어드가 설정이 되려면 최소 4월 중순이나 4월 말에 시작을 해서 실적 발표가 끝나는 날 그날에 이제 락업이 풀리는 식으로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3월 29일에 이제 추가 락업이 해제가 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뭔가 타임 프레임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이에요. 3월 29일에 과연 5월에 있을 그 Q1 실적 발표의 내부 자료가 임원들 안에서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공개가 될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시간상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블랙아웃 피리어드가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거라면 이번에 있었던 그 락업 해제일이 왜 어닝스 발표 후에 3일째 되는 트레이딩 날에 이제 풀리게 된 건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블랙아웃 피리어드도 비슷한 설정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2021년 Q1 발표 후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능을 설정을 시키면요. 무튼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3월 말에 3월 29일에 있다고 하는 추가 락업 해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가 너무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펠렌티어 공식 파일링에서 기재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레퍼런스를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정말 꼭 공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뭐 인터넷에 카더라 통신 말고 정말 공식 문서화가 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공식화되어 있는 문서를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 SEC 공식 홈페이지에 펠렌티어 그 섹션에 가서 찾아봤는데도 저는 못 찾았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건지 아무튼 못 찾았는데 혹시 찾으신 분은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도 주절주절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돈이 생기는 대로 지금 열심히 담아가고 있습니다. 네, 소량이지만 저는
월급이래. 저는 이제 일한 거를 주급으로 받는데요. 주급으로 받으면 얼마 안 돼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 얼마 안 되는 걸로 그냥 지금 싸니까 계속 사고 있어요. 이게 진짜 5년, 10년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많이 모아두셔야 나중에 스노우볼 이펙트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네,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